개별 공시지가가 14,000원밖에 안 하네요. 제곱미터당. 그럼 곱하기 3.3 하면 얼마야? 한 5만 원 하나요?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는 12,500원인데 제곱미터당 42만 원에 감정이 된 거야. 곱하기 3.3 하면 얼마예요? 130 얼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토지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고 토지이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소재지가 나오고 지목이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명함 같은 거다. 이 땅이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요거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온다라는 거. 그게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고, 허용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축적이거든요. 축적. 지도예요. 지도. 범례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축적을 요걸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1000분의 1로 놓으면 1000분의 1로 놓고 그냥 일반 A4 용지 프린터로 쭉 출력을 해요. 쭉 출력을 해서 요거를 일반 자루제 1000분의 1로 놓고 일반 자로 출력을 하면 1mm가 1m야. 1mm가 1m.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거는 축적이 200이잖아요. 이걸 1000으로 놓는 거예요. 1000. 1000으로 놓고 만약에 2mm다 그러면 2m. 보통 건물을 지으려면 4m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요 도로가 4mm는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건축사무소 이런 거 안 돌려보고라도 요 정도만 갖고도 내가 도로가 몇 미터 접했네 안 했네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보면 대지로 돼 있죠. 근데 이게 대지인데 내 거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길쭉하면 도로일 건데, 아니면 여기에 지목이 도로면 더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한다. 용도지역은 인도계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요게 한 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어. 정해지면 안 바뀐다. 근데 가끔 가다가 요게 바뀔 때가 있어요. 이게 바뀌면 돈이 된다. 용도지역이 바뀐다. 가끔가다 바뀐다. 그게 돈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떨 때 용도지역이 바뀌는지. 그리고 그 용도지역에 따라 이게 용도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해서 뭐 1종 일반, 2종 일반, 뭐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틀리고 짓는 건물이 틀려. 그래서 얘는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뀌는데 가끔가다 바뀔 때가 있고, 제가 그 바뀌는 것들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뭐 용적률을 상향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만났을 때 건폐율 용적률을 바꿔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를 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용도지역을 바꾸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나와요. 이런 얘기는. 용도지역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건데, 저는 그냥 시골 토지, 뭐 도시 토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시 토지는 그냥 건물이 좀 있다고 보면 돼. 도시 토지는. 시골 토지는 그냥 농사 짓는 땅일 거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땅. 그래서 서울 토지, 도시 토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이용하는 거를 고민을 하는 거라면, 시골 토지는 개발을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 거. 그래서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농지를 이용해서 뭐를 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접근을 한다. 이게 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 건폐율인데, 도시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되게 높아요. 도시지역이니까. 근데 시골은 되게 낮아. 건폐율이. 얘네는 뭐 80%, 뭐 1300% 이러는데 얘는 20%, 80%야.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 토지가 값이 비싸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 틀리다. 땅값은 도시지역이 비쌀 거고 시골이 쌀 거다. 우리 옥션원에 보면 용도지역으로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은 땅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으로 건물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목이에요. 지목이 20 몇 개가 있대요. 근데 저는 지목을 20 몇 개로 안 하고 저는 그냥 딱 3개로 나누거든요. 3개. 왜 3개로 나누냐면 이미 개발된 땅이 있고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는 거야. 지금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고요. 임야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개발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전답 과수원은 농지. 요 농지는 개발하려면 농지 부담금을 내야 돼요. 개발하려면 요 전답 과수원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돼. 그러면 전답가수원이 대지가 되려면 농지부담금 30%를 내야 되니까 대지보다는 어쨌든 30%가 싸야 돼. 맞죠? 임야도 대지가 되려면 임야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평당 한 3만 원을 내야 돼.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나머지는 이미 다 개발된 땅인 거예요. 이미 개발된 땅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목만 변경하면 돼. 지목만 변경. 예를 들어서 지목이 묘지인 땅이 있어요. 지목이 묘지인 땅에 그 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서 납골 땅으로 모셨어. 그리고 내가 여기 집을 짓고 싶어. 집을 짓고 싶으면 농지부담금이나 임야부담금을 안 낸다고. 그냥 지목 변경비만 내면 돼요. 얘는 되게 싸. 다시 말해서 전답가수원은 농지부담금, 임야는 임야부담금을 내는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지목 변경비만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런 지목을 검색을 해서 대지로 바꾸기는 되게 싼데 얘네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목을 3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목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농지냐 임야냐 그 바뀌냐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개발할 때 농지는 농지부담금인데 공시지가에 30%를 낸대. 근데 최대 16만 5천 원. 임야는 대체산림조성비라는 걸 내는데 제곱미터당 뭐 이렇게 낸대요. 근데 이게 매년 바뀌어. 지금은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곱미터니까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뀐다. 그리고 이렇게 지목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는 지목으로 땅값을 고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 분류할 거예요. 농지 분류. 아까 제가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농업보호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농업보호구역. 농지를 구별할 때는 2개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농업진흥지역 바뀌냐, 농업진흥지역 바뀌냐, 농업진흥지역 아니냐로 구별을 하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을 예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농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절대농지를 2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농업보호구역, 하나는 농업진흥구역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농업보호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는 그냥 개발하면 돼요. 왜냐하면 절대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농업진흥지역 안의 땅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그냥 개발을 못해. 이건 누가 개발할 수 있냐? 농업법인만 개발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이 가능하다. 일종근쟁이 가능하다. 대신에 농지부담금을 내야 되고 산지도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준보전산지가 있고 보전산지가 있는데 준보전산지는 그냥 개발하면 돼. 그냥 개발하면 돼. 근데 보전산지는 개발하기가 좀 힘들어. 보전산지도 2개로 나누는데 보니까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말이 좀 개발하기 힘들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2개로 나뉘는데 보전산지는 돈이 더 들어가. 개발하기 힘들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농지하고 임야를 이렇게 구별하는데 당연히 절대농지가 쌀 거고 보전산지가 아마 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왜냐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하고 준보전산지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으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개발할 수 있어. 근데 개발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런 것들을 토지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것만 또 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개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싼 땅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런다. 싼 땅을 많이 하려고 그런다. 자, 요거 하나만 보고 좀 쉴까요? 조금 전에 제가 산지를, 임야를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있는데 준보전산지는 그냥 누구나 개발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보전산지는 누구나 개발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보전산지에는 종류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 한번 볼게요.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에 있는 임야야. 이거 토지연계획확인원이에요. 임야면 산지죠. 여기 보니까 보전녹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전녹지면 여기에 공익용산지라고 돼 있네요.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죠. 여기 이게 보전산지야. 여기 보전산지. 개별 공시지가가 14,000원밖에 안 하네요. 제곱미터당. 그럼 곱하기 3.3 하면 얼마야? 한 5만 원 하나요?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보계면 삼삼리에 있는 요 땅인데 이게 보니까 요 땅이거든요. 보계면 삼삼리 775의 2사인데 주택이 있네. 공익용산지인데 주택이 있어. 공익용산지인데 개발이 가능하네.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딱 보니까 요게 감정평가된 거거든요. 보전산지 공용산지인데 공시지가는 12,500원인데 제곱미터당 42만 원에 감정이 된 거야. 곱하기 3.3 하면 얼마예요? 130 얼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공익용 산지인데 얘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여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면 여기가 보전녹지잖아요. 보전녹지이면서 여기 공익용 산지면 공익용 산지 제한을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보전녹지이면서 공익용 산지만 찾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거 안 받으니까 그럼 이건 그냥 난 몰라도 돼. 그냥 외우면 돼. 아까 용도지역 검색할 때 산지 임야를 검색해서 공용 산지만 찾아봐. 그래놓고 보전녹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민하면 된다. 그래서 토지를 보면 한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다.